자, 오늘도 안전운전하십시오. 네. 안녕하세요. 인코레 TV 김승철입니다. 밖에 추워가지고 입이 좀 어는 느낌인데요. 제가 지금 리뷰하고 있는 차는 혼다의 대표적인 SUV죠. CR-V 하이브리드의 사륜구동 모델입니다. 이 차를 강원도 춘천 외곽에 있는 와인딩 로드에서 타보겠습니다.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요, 투모터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바퀴를 직접 구동하는 프로펄전 모터가 있습니다. 184마력과 34토크를 갖고 있어요. 그리고 엔진과 연결되어 있는 제너레이터 모터가 있습니다. 걔는 이제 발전 역할만 해요. 그리고 이 차는 엔진이 2.0 자연흡기 4기통 애킨슨 사이클의 엔진을 갖고 있는데 147마력과 18.6 토크를 갖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차는 ECVT라는 이름으로 변속기를 표현을 하고 있고요. 이 차는 리얼타임 사륜구동이라는 이름의 기계식의 사륜구동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. 전륜 기반입니다. 이 차는 휠베이스가 2700mm로 매우 컴팩트한 편이고요. 몸무게는 1790kg입니다. 이 차의 타이어는 235, 55, 19인치 사이즈의 미쉐린의 프리머시 AS 올 시즌 타이어였습니다. 이 차에는 4가지 주행 모드가 있는데 그 중에 스노우 모드만을 빼고 나머지 모드를 다 타보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타고 있는 이코노미 모드로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노멀, 그 다음에 스포츠 순서로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기어 위치는 이 기어 셀렉터를 제일 아래로 놓은 B에다 놓고요. 회생제동은 4단계 중에 제일 높은 단계인 4단계로 고정해 놓겠습니다. 이 차는 주행안전화 장치가 완전히 꺼지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트랙션 제어 감소까지만 해놓고 타겠습니다. 평소에 저기 있는 카메라가 제 얼굴을 찍는데요, 오늘은 그 카메라를 여기에 모니터를 비춰 가지고 파워플로우를 보이게 해드리겠습니다. 그게 이 차의 주행 중에 어떤 동력원을 어떻게 이용하는지, 또 뒷바퀴로도 구동력이 실시간으로 가는지를 여기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겠습니다. 제가 한 두어 달 전에 이 코스에서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를 이제 리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. 큰 틀에서 두 차의 파워트레인은 같지만 이 차는 이제 사륜구동이라는 게 차이가 있죠. 물론 세단이냐 SUV냐의 차이도 있고요. 그래서 그 어코드의 영상과 이 차의 영상을 함께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은 흥미거리가 될 것입니다. 지금 외기 온도가 3도를 가리키는데요, 체감상으로는 영하보다 한참 아래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엊그저께 폭설이 내려가지고 여기 노면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최대한 안전하게 해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코노미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. 갑니다. 일단 지금 엑셀을 밟았는데 제일 먼저는 모터가 넉넉한 힘을 내고요. 그리고 그 뒤에 가서 이제 엔진이 소리를 높여가는데요, 그때에도 그렇게 엔진 소리가 크지가 않습니다. 휠베이스 짧으니까 정말 좋네요. 네. 이제서야 엔진이 좀 높은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얘는 그 엔진 소리가 이렇게 높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락업 클러치가 걸려야지만 그 동력이 바퀴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 차의 엔진 소리가 커지는 거는 그러니까 발전기, 그러니까 제너레이터 모터를 많이 돌리기 위한 역할이 크죠. 얘도 어코드 때 그랬던 것처럼 마치 엔진차에서 변속기가 있는 것처럼 RPM이 높아졌다 낮아졌다를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게 이제 일상주행할 때는 잘 못 느꼈는데요, 여기서 좀 엑셀을 많이 밟는 운전을 긴 시간 동안 하니까 여기서는 좀 잘 그게 느껴지네요. 그리고 이 차는 그 사륜구동 시스템이 최대 50대 50까지 구동력 배분을 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앞바퀴에 더 많은 구동력이 간다고 볼 수가 있죠. 근데 그 최근에 경험해봤던 SUV들 중에서는 코너에서 핸들을 덜 감아도 더 잘 도는 느낌입니다. 얘가 이제 가변 기어비 스티어링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의 효과인 것 같습니다.
여기 좀 지나갈게요, 아저씨. 네, 지금 마치 기어 단수가 있는 차처럼 왕 했다가 또 RPM 떨어뜨렸다가 그 동작을 반복하는 점이 재미있습니다. 아저씨 중앙선 넘지 마세요. 아, 아저씨가 아닐 수도 있죠. 근데 차는 코너를 도는 그 움직임이 상당히 안정적이네요. 이 브레이크 페달은 이렇게 스포츠 주행을 할 때는 이 조금 밟아도 확 밟힌다는 느낌을 줍니다. 엔진이 정말 열심히 돌죠. 근데 이제 실제로는 지금 요 와중에는 모터의 힘으로만 가는 중이죠. 네.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은 이제 모터의 최고 출력을 거의 다 쓰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엔진도 열심히 돌아야지 배터리를 빨리 충전해서 네,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겠죠. 그러니까 조향에 의한 턴인은 상당히 날카로운데요. 근데 전체적으로 코너를 돌았다가 나가는 느낌은 네, 그거는 좀 이거보다 큰 차를 모는 느낌입니다. 지금 방금 같은 상황에서도 네, 라인이 좀 커졌죠. 차는 계속적으로 느끼지만 네, 안정적입니다. 매우 저리가 오지마. 아, 저기 개가 한 마리 와가지고 네, 걔한테 좀 목소리를 냈습니다. 사실 지금 엔진 소리가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한다고 하더라도 이 동력 전달 특성에는 변화가 없죠.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트랙션 컨트롤만 좀 제어 감소가 되고 이 주행 안정화 장치는 켜 있는 상태로 남아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,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뭐 개입하는 것은 아직까지 느끼지 못했습니다. 그리고 일반 도로에서는 좀 단단하다고 느껴졌던 이 서스펜션 세팅이 이런 주행에서는 꽤 제 역할을 톡톡히 하는 느낌입니다. 자, 여기까지 이제 첫 번째 구간을 다 왔는데요. 이코노미 모드로 타본 거였거든요, 여기까지가.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모드인 노멀 모드로 좀 타보겠습니다. 노멀 모드고 했고, 카메라 상태 멀쩡합니다. 카메라 배터리 상태, 지금 밖에가 추워가지고 꺼질 수가 있거든요. 자, 그냥 가보겠습니다. 노멀 모드입니다. 네, 노멀 모드는 좀 더 네, RPM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네요. 엔진의 RPM을. 이렇게 코너를 공략할 때 이제 가속을 급하게 해보면 네, 얘는 이제 구동력 배분의 특성이 그래도 더 앞쪽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런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라인이 커지진 또 않아요. 네, 지금 엑셀을 다 밟은 건데요. 얼핏 보니까 파워플로우에 네, 배터리가 많이 소모를 했죠. 그러니까 엔진이 열심히 돌더라도 네, 그만큼 모터의 전기 소모량이 더 많다는 뜻이죠. 네, 앞뒤 타이어 중에 앞 타이어가 더 소리를 많이 내네요. 지금 주행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코너에서 해보면요.
그래서 참 잘 움직여요. 네, 그거는 변하지 않습니다. 안정적이긴 한데요, 그러니까 안정적이라는 말씀이 좀 자극적인 움직임은 아니라는 거거든요. 막 이렇게 날카롭게 휙 돈다든지 네, 그런 거는 전혀 없는데요. 그래도 이렇게 코너에서의 페이스 자체는 그렇게 굼뜨지 않아요. 네. 지금 엑셀을 다 밟으니까 그 구동력 배분 표시가 어떠냐면요, 밟은 직후에는 앞뒤를 다 풀로 쓰다가 그 점점 시간이 갈수록 뒤쪽을 힘을 빼내요. 네. 그러니까 엑셀을 많이 밟은 직후에는 5대5를 유지를 하다가 시간이 갈수록 더 뒤쪽의 비율을 낮춘다는 그런 걸로 보입니다. 근데 SUV라는 거를 좀 고려를 한다면요, 매우 뛰어난 움직임입니다. 네. 네, 확실히 앞바퀴가 더 많이 그러니까 소리를 내요. 코너에서 엑셀을 많이 밟을 때. 그리고 이제 좀 라인이 커진다 생각하면은 엑셀을 또 놨다가 밟으면 네, 잠깐 이렇게 그 하중 이동이 됐다가 접지력이 살아나면서 다시 운전자가 의도하는 라인대로 주행을 그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. 주행 라인을. 근데 배터리 소모가 한 지금 5분의 1 정도 남아 있는데 또 거기에서 더 아래까지 쓰지는 않네요. 네,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모터의 출력을 내기 위해서 충전 수준은 좀 유지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. 자, 이제 두 번째 구간도 거의 다 와가는데요. 네, 여기까지가 노멀 모드였고요. 잠깐 차를 멈춰가지고 차 외부의 배터리 좀 교환한 다음에 마지막 하나 남은 스포츠 모드도 경험을 해보겠습니다. 네, 저쪽이 좀 노면 상태가 괜찮아야 될 텐데 눈만 안 쌓이면 좋겠네요. 자, 여기 잠깐 멈추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안전운전하십시오. 자, 이번에는 이 차에 하나 남은 스포츠 모드 타보겠습니다. 스포츠 모드를 했고요. 그 다음에 B레인지에다 놓고 회생제동 4단계에 놨습니다. 그리고 트랙션 컨트롤 네, 제한을 했습니다. 스포츠 모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? 저는 뭐 차는 괜찮은데 노면 상태가 제발 좀 괜찮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. 자, 그럼 가볼게요. 출발하겠습니다. 아, 얘가 액티브 사운드 컨트롤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스포츠 모드에서만 되네요. 이 소리 나죠? 아까랑 다르죠? 이게 어코드 때도 그랬거든요. 약간 좀 그 V6의 소리를 내려고 네, 한 것 같아요. 근데 코너에서 더 엑셀을 일부러 줄 때 언더가 날 것 같은데 안 나고 있습니다. 그게 저는 좀 신기하네요. 얘가 아까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그 앞바퀴로 구동력을 더 많이 보내던데, 그러면 저의 좀 예상으로는 이렇게 앞을 축으로 따라가야 되거든요, 차가. 근데 그렇질 않아요. 제가 좀 설레발일 수는 있는데요, 이 스포츠로 놓으니까 아까 노멀 모드까지의 제가 경험한 차와 좀 다른 차를 타는 느낌이에요. 이거는 이 소리 때문만이 아니에요. 네. 이 구동력 배분 특성도
뭔가 아까 에코노미와 노멀 모드와는 좀 다른 느낌이에요. 얘가 이제 그 소리상으로는 좀 이 소리가 커지는 거를 계속 되면 그럼 가속력이 더 뻗어나가야 될 것 같은데, 네, 좀 그렇지는 않네요. 이거 봐요, 라인이 안 부풀죠. 지금 엑셀 다 밟은 겁니다. 네.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지만 어코드와 비교했을 때 중량도 이제 한 200km 정도 더 많이 나가고, 네, 그리고 얘는 어쨌든 모터의 힘으로, 그러니까 기계적인 사륜이기 때문에 이 구동축을 돌려서 뒷바퀴까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전력 소모도 더 많을 수밖에 없고, 네, 어떤 이 급가속, 아까 그 높은 RPM을 쓰는 시간이 계속되면 그 출력의 좀 뭐라 그럴까요, 지구력이 좀 그 어코드 때보다는 덜한 느낌입니다. 그러니까 스포츠 모드여가지고 초기 반응성은 분명히 좋았는데요, 이게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주행을 하니까, 네, 그러니까 출력이 조금 더 일찍 저하되는 느낌입니다. 노면 상태는 너무 좋은데 그 차도 다른 부분은 굉장히 잘 움직여주고 버텨주고 있거든요. 지금은 아주 코너가, 아까 핸들이 많이 꺾인 상태에서 코너에 들어가니까 이 앞바퀴에서 좀 제동 뭐죠, 저거, 그러니까 그 주행 안정화 장치가 잠깐 개입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. 저는 약간 다 포기한 상태로 무조건 엑셀을 끝까지 좀 밟아 보겠습니다. 지금 엔진은 열심히 돌면서, 네, 배터리를 충전시키고 모터가 필요로 하는 전력을 보내고 있어요. 이제 모터가 최고 출력을 내는 시간이 길어지니까, 네, 그걸 좀 그 배터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출력 조절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차의 몸놀림은 참 좋아요. 네. 그래서 코너를 기분 좋게 돌고 나간 다음에 직선이 앞에 좀 많이 펼쳐지면, 길게 펼쳐지면, 네, 그때는 좀 출력이 다 나와주면 너무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을 줍니다. 이 스포츠 모드는 아까 다른 두 모드보다 뒷바퀴 구동력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느낌입니다. 지금 코너에서 뒷바퀴에서도 소리가 꽤 많이 나요. 네. 그리고 하드웨어적으로, 네, 브레이크는 뭐 전혀 모자름이 없네요. 여기 이제 다 왔군요, 저거가. 네, 이제 저도 호흡을 가다듬고요, 주행 모드를 이코노미로 만들고 이 차에 대한 시승 총평을 내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잘 돌고 잘 서는데요, 이 뜀박질 부분에서, 그러니까 그 시간이 길어지면 좀 아쉬움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특히 이제 이코노미와 노멀 모드까지는
그래도 이렇게 출력 특성이, 그러니까 모터가, 그러니까 이 프로폴전 모터가 되는 출력 특성이 이 엔진의 발전으로 인해서 하는 그 전력으로 충분했던 것 같은데, 스포츠 모드로 놓고 계속 이제 엑셀을 끝까지 밟는 주행을 긴 시간 동안 하니까는, 그때는 좀 얘가 배터리 출력 수준, 그러니까 배터리의 충전 수준을 지키기 위해서 좀 모터의 힘을 오히려 덜 쓰는 게 아닌가. 그러니까 초반 그 반응성은 좀 좋게 만들되, 그러니까 출력이 발휘되는 시간을 좀 짧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라는 좀 심증이 드는 그런 가속 특성을 보였습니다. 그래서 좀 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, 몸놀림은 너무 좋은데 가속력에서는 아쉬움이 있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, 혼다 CR-V 하이브리드 4륜구동 모델의 강원도 춘천 외곽 와인딩 로드에서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. 이 차 궁금하셨던 분들께 저의 영상이 차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을 드렸기를 바랍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